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공룡군입니다. 이번 수업은 구조물의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지점 중에서 먼저 이동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회전단, 고정단 이렇게 세 가지 구조물의 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이런 지점의 실내를 런던 아이의 구조적 고찰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구조물의 이제 구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보에는 빈과 걷어가 있죠. 그리고 기둥, 컬럼, 그다음에 아치, 그리고 트러스 등의 부재는 단면과 길이로 이제 표현이 되죠. 단면과 길이로 표현이 되는데 이때 단면이란 그 섹션, 크로스 섹션이란 뭐를 얘기하자면 부재의 길이 방향축의 직각인 절단면을 우리는 단면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재는 보통 좀 길이에 비하여 단면이 작은 것이 이제 보통이죠. 그래서 역학에서는 이들의 부재를 추상적으로 단면의 중심선을 연결한 선인 선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슬라브, 그리고 벽체, 월이라고 하죠. 그 다음 쉘, 돔 등과 같이 평면 또는 곡면으로 이루어진 부재는 면에 비하여 두께가 매우 얇으므로 이들 부재를 추상적으로 두께의 중앙면을 연결한 면, 즉 면재라고 우리는 표현해서 우리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를 선재와 면재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학에서는 이 선재인 보, 기둥, 그 다음에 보와 기둥이 합쳐진 라멘, 그 다음에 트러스, 그리고 아치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 부분 구조물, 전체 구조물 안에서 영역을 형성하는 부분 구조물은 부재 간의 연결을 통하여 어떤 전체 구조물을 형성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구조물이나 부분 구조물은 집안 또는 다른 구조물에 지지되어 외력에 대하여 정역학적 평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오늘의 주제인 구조물의 지점 중에서 먼저 그 이동단, 회전단, 고정단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점이란 보통 서포팅 포인트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지점에 대한 일반적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부재나 또는 구조물은 집안 또는 다른 구조물에 의하여 지지되는데 이때 지지되는 받침부를 우리는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supporting point. 실제 구조물에서 지점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조역학에서는 이들을 이상화해서 이들의 지점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성화된 지점이 바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이동단, 영어로는 롤러 서포트, 그리고 회전단, 힌지 서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단, 픽스드 서포트입니다. 한편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응하여 지점에는 반작용력이 생깁니다. 반작용력. 그러니까 이들을 우리는 반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지점 반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반력은 하중과 함께 외력으로 간주되고 있고 그리고 반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중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외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조물은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를 그러니까 반력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여 작용 하중에 대응하는 지점 저항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 반력은 지점의 형태에 따라서 작용 방향과 그리고 반력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 이동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단, 롤러 서포트라고 부르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롤러 스케이트 같이런 바퀴가 달려 있어서 수평으로, 이 바닥판이라고 그러면 수평으로는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구속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회전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에 대해서 구속이 안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이동단이라고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평 이동은 가능한데 수직, 위아래는 그 바닥판이 지지가 되니까, 구속을 하니까 수직 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우리는 이거를 수직 방향의 반력만 존재한다 라고 하고, 그래서 반력수는 하나가 존재를 하고 그 하나인 반력을 결국 수직 반력입니다. 보통 이제 R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그래서 기호로 표현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의 밑에 롤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퀴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그어서, 그래서 반력이, R이라는 반력이 수직 반력 하나 이렇게만 있는 형태를 띄고 있고요. 또 다른 기호로는 이렇게 삼각형 형태의 바퀴 두 개를 달아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이동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단, 롤러 서포트는 그림에서와 같이 구조물이 롤러에 의하여 지지면의 평행한 방향으로는 수평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힌지에 의해서 회전하는 요 힌지 있죠. 힌지에 의하여 회전도 자유로우나 수직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못하는 지점을 우리는 이동단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구조물이 외력에 대하여 평형 상태를 유지할 때 이동단에서의 반력은 지지면에 수직한 반력 한 개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반력 한 개만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이동단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 가능하고 회전이 자유롭다는 것은 이것들에 대한 마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가정을 한 거죠. 사실은 마찰이 좀 존재를 하겠죠. 그렇지만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수직 방향으로 운동이 구속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반력은 운동이 구속되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단을 그림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것도 이동단입니다. 이것도 이동단인데, 그림에서 보면 수직봉의 일단 여기 지지봉이랑 링크라고 표현되는 지지봉의 한쪽 단은 하부에서 뭐 힌지 형태로 이렇게 접합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수직봉은 또 상부에서 또 이렇게 힌지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으로 놓인 이 부재가 움직일 때 미소하게 수평 이동을 하면서 또 회전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런 형태가, 요거를 이제 링크 지점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요 링크 지점도 일종의 우리는 이동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수직봉의 1단이 하부 지점에, 그 다음에 타단이 상부 구조물에 각각 힌지, 회전에 대해서 자유로운 힌지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수직봉을 지지봉, 링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포팅 바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이러한 지점을 링크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링크 지점은 구조물의 미소한 수평 이동과 함께 회전을 시킴으로써 롤러와 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동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링크 지점은 이동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이것도 경우에 따라 이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이제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동단의 적용 실례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구조물에 나타낸 이동단의 실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철근 콘크리트보의 내민보 위에 여기 보면 철근 콘크리트가 보이죠?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내민 받침부가 있죠. 이 받침부 위에 그 H형광이라는 철골보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얹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되면 요 위에 그냥 얹어 놓으면 안 되겠죠. 얹어 놓으면 전 어떻게 보면 이 지압에 의해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인베드 플레이트라고 일종의 플레이트 판을 이런 스터드 볼트 같은 거를 통해서 매립시켜 놓은 겁니다. 매립시켜 놓고요. 그러니까 스터드 볼트는 매립되고 인베드 플레이트는 겉에 노출된 거죠. 그 상태에서 여기 보면 그 미끄럼 패드, 슬라이딩 패드를 올려놓고 그 사이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철골보를 올려놓으면 이 철골보가 움직임으로 변형으로 인해서 회전도 자유롭고 회전에 대한 회전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이동도 가능한 겁니다. 자유로워서 그리고 수직 방향만 구속이 되겠죠. 왜냐하면 수직 방향에는 그 반력 내민 받침부가 지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은 결국은 요 롤러 서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철근 콘크리트보의 내민 받침부에 H형광의 철골부가 이동단으로 설치된 예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근 콘크리트 받침에 설치된 매립 철판, 인베드 플레이트라고 했죠. 그 위에 슬라이딩 패드, 그러니까 마찰력을 줄여주는 슬라이딩 패드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H형광의 철골보를 올려놓고 지지시킴으로써 철골보의 입장에서 보면 지점은 수직 방향으로만 구속되고 수평 이동과 회전이 자유로운 이동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AA 단면을 끊어서 본 게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H형광이 여기 보면 받침부 위에 내민 받침부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고 그 내민 받침부에는 스터드 볼트로 연결된 인베드 플레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슬라이딩 패드가 설치돼서 그 안에 얹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인 구조물로는 여기 이제 H형광 위에 슬라브가 설치가 되겠죠. 철부되고 여기 설치된 거는 참고로 이게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옆으로 이동에 따라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떨어진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지턱을 내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해 있고 쓰였던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하나의 실무에서 적용한 예입니다. 여기서 적용한 이동단의 적용 사례인데요. 요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항공기 경락고입니다. 항공기 경락고 되게 크죠. 비행기를 이제 이 안에 집어넣고 보관이라고 하나 그리고 정비도 하고 이런 경락고인데 그러다 보니까 경락고를 구성하는 구조물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높이도 되게 높고요. 그 경락고에 요 네모라고 표현된 거는 트러스의 하부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또 어마어마한 상현재가 있고 트러스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윈드 칼럼이라고는 바람 하중에 저항하는 그 수직 기둥, 그걸 윈드 칼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항하는 윈드 칼럼이 있는데 그 윈드 칼럼을 그 트러스의 하현재에 접합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이동단을 사용한 겁니다. 이동단을. 왜냐하면
이동단을 사용하는데 어떤 이동단을 사용하는 거냐? 아까 기호로 표시하면 삼각형에 이렇게 표기된 이동단이라고 부릅니다. 기둥이 이렇게 표시된, 그러니까 위아래는 움직임이 가능하죠. 위아래 움직임이 가능하고, 그리고 회전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발력이 이제 이렇게 수평 발력, 이렇게 좀 수평 발력은 있는 거죠. 수평적으로는 이동이 못하고, 여기 이제 윈드 칼럼에서의 이동단을 적용한 예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용을 했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동단을 안 하고 양단을 그냥 그 회전단으로 만약 설치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트러스가 변형할 때 이 그 윈드 칼럼에 영향을 미칩니다. 힘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 계획상 컨셉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이제 이동단을 쓴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디테일들이 특수한 디테일인데, 요거는 이제 비행기 경납고, 항공기 경납고다 보니까 층고가 아주 되게 높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윈드 칼럼이 이제 대단히 깁니다. 길고 또 긴 상대가 세장하죠. 거기에 그러니까 보통 공장에서 쓰는 윈드 칼럼보다는 이제 크기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런 윈드 칼럼을 트러스의 영향을 안 받게끔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이동단의 디테일을 사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상부 철골 트러스의 하연재와 연결된 H형광의 풍하중용 철골 기둥, 저 윈드 칼럼이라고 했죠. 의 상부 지점이 이동단으로 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단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로 방향의 슬로트를 이용하여 고장력 볼트를 체결함으로써 철골 기둥의 수직 방향의 이동은 가능하고 수평 방향의 이동은 구속한 겁니다. 보면 여기 확대한 게 보이죠? 그럼 여기 보면 슬로트홀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고장력 볼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 슬로트홀로 인해서 위아래로 구속이 안 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철골 기둥 위에 탄성체인 네오플랜 패드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철판을 4개의 직경 22mm의 클립 볼트로 연결함으로써 철골 기둥의 회전을 자유롭게 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보면 네오플랜이 여기 보면 하부 윈드 컬럼과 그 연결하는 상부 쪽에 철판을 대고요. 그 사이에 그 네오플랜 패드를 설치를 하면서 탄성체죠. 탄성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4개의 클립 볼트를 이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이 있죠. 클립 볼트. 이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편심으로 줄어들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줄어들고 하면서 회전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클립 볼트라는 것들이 헐겁게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 클립 볼트 안에서 회전에 대한 이격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H형광의 풍하중용 철골 기둥의 지점은 그럼 요거와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으로만 구속이 되고 수직 방향과 회전이 가능한 이동단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동단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도 실제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회전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전단은 아까 이동단에서는 밑에 롤러가 있었죠. 롤러가 있어가지고 수평으로 이동을 가능하게끔 했지만 이번에는 롤러가 빠졌죠.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했습니까? 회전만 가능한 거죠. 회전만 가능하고 수직 방향으로도 이동 못하고 수평 방향으로도 이동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발력이 하나 더 추가됐죠. 수직 발력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평 발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도 못하고 수직 이동도 못하고 단지 회전만 가능한 거를 우리는 회전단, 힌지드 서포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전단은 반력수가 수평 반력 H, 수직 반력 R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바로 회전단이고, 펴기는 아까 그 삼각형에서 밑에 그 선이나 이런 거에만 빠진 거죠. 그 삼각형 형태로 이거를 이렇게 기호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단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전단, 힌지드 서포트는 그림과 같이 구조물이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은 자유로우나 지지면의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못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조물이 외력에 의하여 평형 상태를 유지할 때 회전단에서의 반력은 지지면에 평행한 한 개의 반력과 지지면에 수직한 한 개의 반력, 즉 두 개의 반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회전단의 회전이 자유롭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마찰이 전혀 없다고 이상적으로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가정을 한 거고,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 방향으로 운동이 구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회전단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이는 회전단의 사례인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기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틸 파이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경사져 있죠. 경사져 있는 그 원형 파이프 기둥에 이렇게 핀이라고 그러죠. 핀의 형태로 위에 플레이트와 아래 플레이트를 긴결해서 이 핀을 통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 회전단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 공항에 가보시면 공항 터미널 때 가보시면 대기실에서 이렇게 보시면 기둥들이 보통 이렇게 경사져 있죠. 경사져 있는데 그 경사진 기둥들의 하부면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과 같은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한번 설명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기둥인 원형 강관, 스틸 파이프 원형 강관이 핀 지지 철판, 서포트 플레이트에 의하여 핀으로 연결되어 회전단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형 강관은 한 개의 상부 핀 지지 철판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부에는 앵커볼트 있죠? 앵커볼트로 하부 콘크리트 구조물에 긴결된 베이스 플레이트 여기 보이시죠?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는 두 개의 하부 핀 지지 철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베이스 플레이트에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철판이 베이스 플레이트에 긴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부 강관 기둥은 여기 그 사이에 한 개의 플레이트로 연결돼서 이렇게 가운데 껴 있고요. 그 사이를 핀으로 이렇게 연결시킨 거란 겁니다. 그리고 이들 핀 지지 철판은 핀으로 긴결되어 결국 원형 강간 기둥의 지점은 수직 이동과 수평 이동이 구속되고 움직이지 못하죠. 수평 수직적으로. 그리고 회전만이 자유로운 회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단이 되는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회전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로 회전단을 보여주고 있는,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앞에 롤의 적용 사례에서 이동단에 적용돼서 아까 윈드 칼럼을 말씀을 드렸죠. 윈드 칼럼, 그 항공기 경락고에 바람에 저항하는 윈드 칼럼의 그 하부 부분입니다. 그 상부에서는 아까 롤이었지만 하부에서는 회전단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점이라면 회전단, 이렇게 삼각형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저 회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그림은 하부 철골보와, 여기 하부 철골보가 보이시죠? 하부 철골보와 연결된 H형광의 윈드칼럼의 하부 지점이 회전단인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골 기둥 하부에 탄성체인 네오플렘 패드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철판을 4개의 직경 22mm의 클립 볼트로 연결함으로써 철골 기둥의 회전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림은 H형광의 풍화중용 철골 기둥의 하부 지점은 수평 이동과 수직 이동으로는 구속이 되어 있고요. 회전만 가능한 회전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윈드칼럼의 상부 부분에서는 슬롯홀이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슬롯홀이 없죠. 그래서 있었는데 상부에서는 여기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전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것도 회전단의 실질 설계에 적용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자주 쓰이는 회전단의 적용 사례는 아닌데 어쨌든 좀 특수한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고정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단, 픽스드 서포트라고 하죠. 고정단은 이 그림과 같이 살펴보죠. 고정단은 여기 보면 뭐 바깥쪽으로 내밀어진 뭐 캔틸레버 슬라브라고 생각해도 되고 또는 캔틸레버 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런 지지점에 수직 지지점에 이렇게 보면 꽉 고정되어 있는 거죠. 고정되어 있어서 이거는 수평 이동도 못하고 수직 이동도 못할 뿐 아니라 회전도 못함으로써 그 회전을 구속하고 있는 모멘트 발력이 하나 더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수직 발력, 수평 발력뿐만 아니라 이 모멘트, 발력 모멘트까지 생겨서 발력수가 3개가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고정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가장 많은 경우죠.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고정단은 그림에서와 같이 수평제의 지점이 여기 수평제죠. 수평제 지점이 수직제에 콘크리트로 일체화되죠. 일체화되어 단단히 고정된 경우와 같이 구조물이 지지면에서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회전하지도 못하여 강하게 구속된 지점을 우리는 고정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구조물이 외력에 대하여 평형을 유지할 때 고정단에서의 발력은 지지면에 평행한 한 개의 발력과 지지면에 수직한 또 한 개의 발력, 그리고 여기에 또 모멘트 발력이 생기는 거죠. 한 개의 발력 모멘트가 이렇게 있어서 모두 3개가 평면적으로는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정단이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또 회전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이들 방향으로 운동이 모두 구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구속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고정단의 적용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실질적으로 구조물이 많이 적용되는 고정단의 사례입니다. 고정단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 지면이 GL이라고 볼 때 그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강간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된 상태이죠. 그리고 그 하부에 기초를 형성시킨 그림인데 이런 그림들은 보통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경우를 자주 보죠? 여러분 보시면 그 가로등, 그죠? 가로등도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솟구쳐 있죠? 솟구쳐 있는 캔틸레버로서 이 구조물이 만약 회전에 대해서 자유롭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쓰러질 겁니다. 이렇게 붕괴가 되죠. 움직여서. 그래서 그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밑부분을 회전을 못하게 딱 구속해야 되는 고정단으로 계획을 해주시고 설계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가로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호등 폴대,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감시 카메라들 또 폴대도 이런 형태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에서는 보이는 것은 가로등 또는 신호등, 그 다음에 교통 감시 카메라의 폴대 등에서 보는 것 같이 캔틸레버 형태의 기둥 하부 구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원형 파이프, 스틸 파이프, 원형 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부에서 기초에 강하게 고정 상태로 연결되어 고정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관관은 하부에 설치된 베이스 플레이트,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죠. 여기 뭐 그림에서 보면 위쪽에 쳐다본 건데 원이네요. 그렇죠? 원형으로 생긴 베이스 플레이트를 통하여 기초에 이제 힘을 전달을 시키는 거죠. 기초에 힘을 전달하는데 본 구조물이 안전화되기 위해서는 베이스 플레이트가 고정단이 됩니다. 그렇죠? 고정단이 돼야지 넘어지지가 않죠. 쓰러지지가 않죠. 그리고 역학적으로 안전 구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베이스 플레이트는 수평 또는 수직 반력뿐만 아니라 반력 모멘트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베이스 플레이트의 면적과 두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가지고 이걸 윙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새로 생겨 있는 거죠. 그 윙 플레이트 등으로 해서 튼튼하게 보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앵커 볼트 있죠. 충분한 앵커 볼트를 통하여 집안에 아주 고정 상태로 단단하게 긴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수직 이동, 수평 이동, 그리고 회전이 모두 고정된 고정단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캔틸레버 구조물은 반드시 그 지점을 고정단으로 만들어야지 안전 구조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캔틸레버 구조의 지점은 특별하게 좀 더 강하게 긴결을 시키고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보시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 역할들 다 아시죠? 베이스 플레이트 역할. 왜냐면 위에는 스틸 파이프, 철이죠. 강제죠. 밑에는 콘크리트를 강제에서 전달되는 힘을 콘크리트로 전달시켜야 되는데 어떤 게 강합니까? 강제랑 콘크리트랑. 강제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 시간에 기초에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렸죠. 콘크리트 기초는 기둥하부에서 큰 발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콘크리트 기둥을 약한 집안 위에 바로 꽂으면, 그리고 힘을 주면 푹 빠진다고 그랬죠. 그 평수를 유지하기 못하고 푹 빠지니까 콘크리트의 기둥 하부에 콘크리트로 발판, 넓은 판을 만들어줘서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강제가 강하고 콘크리트가 약하기 때문에 강제를 콘크리트에 바로 이렇게 기대면 어떻게 보면 지하 파괴라고 해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뚫리려고 하겠죠. 그 부분이 파괴되려고. 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강제 하부의 발에 그게 바로 베이스 플레이트죠. 그래서 발판을 만들어서 콘크리트의 지발력과 적당한 평형을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한번 잠깐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요. 시간 있으실 때. 그 다음에 다음 그림은 저희가 하이구조에서 설계했던 아치 구조물인데 이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여러 지역의 그 아치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각 그 도시면 도시, 구면 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관광 홍보를 하는 거죠. 홍보해서.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좀 멋진 조형적 요소와 홍보 조형물이죠. 홍보 조형물을 설치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 보통 이게 대로변을 가로질러서 커다란 아치 문을 이렇게 형성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어떤 심해에 대해서 이게 불리하냐, 풍화중. 바람이 막 불으면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렇죠? 아치 구조물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아치 구조물은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캔틸레버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 캔틸레버 형태인데 아까 가로등 또는 뭐 신호등 폴대 뭐 이런 것들은 그 바람을 받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많은 풍화중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고정으로 만들어 줄 때 설계할 때 어떻게 보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이런 아치 구조물은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바람을 맞는 면적도 크다 보니까 이 하부에서 고정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죠? 고정단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고정단의 그 발력이 엄청나게 좀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고정단을 만들어 줘야 되죠. 확실한 고정단을 만들어 줘야 돼서 좀 아까 가로등같이럼 여기 가로등같이럼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얹어놓고 거기에 고정단 형태로 앵커를 시키기에는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고정단의 형태를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번에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아까는 이렇게 여기 보면 노출이 돼 있는데 이런 거를 노출형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베이스 플레이트를 어떻게 합니까? 콘크리트 속에 매립시켰죠. 그래서 이거는 매립형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일부 그 아치를 구성하는 그 부재를 일부 콘크리트 속에 매립시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게 단단하게 그죠? 고정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치 구조물, 심을 풍화종을 많이 아치 구조물의 하부 고정단을 만들기 위해서 매립시켰던 기초에 매립시켰던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요 그림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캔틸레버 형태의 기둥 하부 구종 상세인데 앞에 그림과는 달리 큰 발력이 작용함으로 인하여 베이스 플레이트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못하고 원형 관간 하부를 기둥 역할을 하는 원형 관간 하부를 기초 푸팅에 매입하여 고정단을 만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만들어 주면 그림에서 같이 기둥인 원형 관간의 하부는 기둥의 기초에 깊고 강하게 매입됨으로써 수평 이동, 수직 이동, 그리고 회전이 모두 구속된 고정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렇게 매립된 기초를 또 매립 기초라고 해서 또 실무에서는 또 설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기초의 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이제 많이들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기둥이죠. 기둥의 맨 밑 최하층에서는 뭐가 생기죠? 기초를 놓죠. 이건 독립기초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독립기초라고 할 때 이 기둥 하부는 해석상 지점을 뭐로 봐야 될까요? 앞에서 롤, 그 다음에 롤, 이동단, 그 다음에 힌지, 회전단, 그 다음에 픽스, 고정단 중에서 어떤 걸로 봐야 되겠죠? 일단 그 기둥 하부의 지점이 예를 들어서 회전을 한다. 이렇게 기초가 회전한다. 그러면 이게 복원이 될까요? 다시 복구가 될까요? 기초가 한번 움직이면 이거는 복원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벌써 하자가 발생하고 더 이상 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는 항상 고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맞는 말이죠. 그렇죠? 기초는 회전하면 안 되고 항상 고정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정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정인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둥을 선재라고 볼 때 하부 기초 부분은 픽스가 맞죠. 고정단이 맞죠. 그렇죠? 고정단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회전하지 못하게 모멘트 발력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설계를 할 때는 보면 기둥에서 떨어지는 축방향력,
그렇죠? 그 다음에 기둥에서 하단에서 작용하는 수평력, 수평발력, 그 다음에 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고정단으로 봐서 모멘트에 대해서 기초 설계를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는 고정해야 된다. 이거는 뭐 엔지니어적으로 그렇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둥 하부, 기초에 연결되는 이 지점을 고정으로 안 보고 핀으로 회전단으로 많이 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둥에서 떨어지는 하부 쪽의 요 지점을 그냥 그죠? 이렇게 핀으로 보고 설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때 제가 보면 핀으로 설계하면 기초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죠? 안 되잖아요. 근데 핀으로 이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이 기초의 회전을 구속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모멘트를 저항할 수는 별도의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둥의 하부를 이렇게 핀으로 보고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기초가 동기기초가 아니라 이렇게 매트 기초다. 그죠? 매트 기초면 기둥 하부의 이 기초 부분이 돌아가는 것을 이 전면 기초가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하죠. 저항을 하기 때문에 실무 편의상 이 기초, 하부의 기초는 어떻게 보면 축하중만 갖고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통 기초가 아니더라도 하부에 지중보라는 타이거다가 일 경우 큰 지중보가 기둥과 기둥 하부의 기초와 기초를 잡아주고 있다. 지중보로 딱 묶어주고 있으면 이 기초는 기둥 하부는 회전에 대한 모멘트의 저항은 누가 하냐? 이 지중보가 대신을 해주는 겁니다. 지중보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이 기둥 하부의 요 동익기초 설계를 할 경우에는 축하중만 갖고 설계를 하고 모멘트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지중보에서 그렇죠? 저항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간략하게 설계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멘트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주지 말아야지 기초판이 어떻게 합니까? 기초 설계, 경제적 설계가 되죠.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축하중만 갖고 기초 설계를 하는 거와 모멘트까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거하고는 모멘트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면 기초판이 훨씬 커지거든요. 비경제적 설계가 또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뭐 이렇게 수평발력도 있다고 그랬죠. 수평발력은 당연히 뭐가 정합니까? 여기 뭐 슬라브라도 있죠. 그렇죠? 슬라브가 있으니까 수평발력은 이 슬라브가 또 저항해줘서 또 해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기둥 하부는 핀으로 보고 설계를 하는데 모멘트는 회전을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모멘트 누가 저항하게끔 한다고요? 지중보 또는 주변에 그 전면기초 또는 두꺼운 슬라브. 그렇죠? 멘트 기초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슬라브 라인이 여기라고 친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두툼한 그죠? 좀 두툼한 슬라브가 있다고 본다면 이 두툼한 슬라브도 어떻게 보면 타이가다 역할, 지중보 역할을 좀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멘트에 저항한다고 고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슬라브 두께가 과연 어느 정도일 때 이 기초, 이 푸팅을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어떻게 보면 타이 역할을 하느냐? 이거는 뭐 물론 여러 상황에 따라 틀린데 뭐 엔지니어적인 경험으로 보면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슬라브 두께가 한 500mm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이 기초를 회전을 잡아준다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 500보다 작어 한 400 정도, 400mm 정도 슬라브 두께가 되면 한 엔지니어들 중에서 한 반반 정도 나눠집니다. 이 정도면 잡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반 정도면 그 정도는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있다면 한 의견이 좀 갈리죠. 근데 500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잡힌다고 많이 그 인지를 하고 있고 실무하는 엔지니어들이 300 두께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300 두께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약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다수고 그래서 300 두께도 타이 가더 역할을 기초의 회전을 또는 모멘트를 저항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제 소수의 의견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의견이 갈리면 검증을 하면 되죠. 그래서 검증을 할 때는 이 슬라브 두께뿐만 아니라 슬라브에 들어가는 철근 양, 그렇죠?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검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조 실무자적인 감각, 감각은 이 정도라고 보시고 그냥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런던 아이의 구조적 고찰을 통해서 앞에서 봤던 지점들의 이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이제 건축 여행을 통해서 런던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런던 아이죠. 런던에 영국에 있는 템즈강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관람차, 그렇죠?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천년, 2000년이 다가올 때 새천년을 기념해서 영국에서 설계한 그리고 설치된 그 시점에 맞춰서 완공된 그 구조물입니다. 유명한 구조물로 그 마이크 바빌드 아키텍츠라는 부부 건축가로 유명한 줄리아 바빌드와 데이비드 마크스가 설계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를 팽팽한 이렇게 강철 케이블로 당긴 구조로 설계해서 어떻게 보면 마치 거대한 자전거 바퀴를 연상시킵니다. 자전거 바퀴를 연상시키는 구조물이고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이걸 보러 오죠. 보러 오고 또 타서 어떻게 런던 시내에 대한 그 전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유명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조물이 한 5년 정도 설치했다가 철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래서 임시 건축물로 계획되었는데 그 이후 이제 하도 유명해지니까 지금도 이제 계속 존치하기로 해서 현재도 존치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어쨌든 구조물의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조 시스템이 아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전거 바퀴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전거 바퀴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에 이제 사람이 앉고 그 자전거의 뼈대 있죠? 그 뼈대를 통해서 이 자전거 바퀴에 힘이 절단되는데 힘이 어디다 전달되죠? 허브라는 중심축, 그죠? 허브라는 중심축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꾹 누르는 힘으로 일단 작용을 합니다. 누르는 힘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 누르는 힘이 그 다음에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돼서 바깥쪽에 있는 립이라고 부르는 강철 프레임, 그죠? 뭐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고 강한 강성이 있는 프레임으로 전달이 돼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부를 통해서 바닥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근데 여기서 힘을 받고 있는 허브에서 바깥쪽 프레임인 림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그 사이가 어떻게 보면 강성이 약한 인장제인 얇은 강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강선은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장력에는 강하죠. 땡기는 힘에는 강해서 견디는데 압축적은 너무 세장한 압축제이기 때문에 좌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압축은 거의 받을 수가 없죠. 효율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는 허브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 힘이 어떻게 보면 이 바퀴를 기준으로 어느 바퀴가 멈췄다고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스포크라는 이 강선은 인장계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위쪽에 역할을 하고 그 대신 밑에 쪽에서의 스포크는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허브에서 전되는 힘이 누르는 힘이 이
어느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스포크라는 인장제를 통해서 힘이 전달돼서 위에 있는 립에 달려지고요. 매달려지고 그 힘들이 밑에 있는 그 립을 통해서 아치 형태로 이렇게 전달된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스포크가 계속 위쪽에 있는 부분만 인장제 역할을 하고 또 내려오면 압축제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을 전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런던 아이는요. 런던 아이도 이 바퀴라고 본다면 요 강한 허브라는 게 있죠. 허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강성 케이블 자전거 바퀴와 마찬가지로 강성 케이블인 스포크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바깥쪽 테두리에 립이라는 구조체가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입체 트러스 형태로 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이 큰 트러스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림에서도 보겠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런던 아이의 스트럭처에 대한 설계도를 본 적도 없고 단지 이제 사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을 통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 추론을 하는 거죠. 이건 아마 구조 시스템이 이렇게 될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틀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구조 공학적으로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리고 그런 습관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펴볼 관찰을 통해서 볼 테면 요 밑에 부분에 스트럭처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스트럭처가 하부에 지지하는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람차 그 바깥에 립을 이 밑에서 받칩니다. 사실은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받침대에서 저번 시간에 제가 바이킹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죠. 바이킹도 움직일 때 밑에 롤이 있어가지고 롤을 조금씩 이렇게 민다 그랬죠. 한 방 조금씩 이렇게 미는 형태로 밑에도 보면 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회전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죠. 원동력 회전을 시켜주는 기계 장치가 있는 거죠. 그 롤을 통해서. 그래서 기계 장치가 이렇게 있어서 서서히 이제 회전을 시켜주는 거고요. 회전을 시켜주고 이것들이 결국은 또 중심에 그 허브를 통해서 강성 케이블로 매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힘들이 어떻게 보면 A자로 보이나요? A자로 보이는 어떻게 보면 캔틸레버 구조물에 중심이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균형이 딱 그렇죠? 균형이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부에만 지지점이 있고 그냥 세워놓으면 불안하죠. 바람을 받거나 그죠? 바람을 받을 때 넘어가려고 그러겠죠. 전도가 되려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를 막기 위해서 뒤쪽에 A자 모양의 약간 그것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트러스, 강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관이고 뒤에는 강철 케이블로 또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런 트러스, 캔틸레버 형태의 트러스로 이렇게 이걸 균형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균형을 잡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받침부를 받치고 있는데 이 허브가 또 잡고 있는 게 그 바깥쪽으로 있는 립이라는 입체 트러스를 딱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는데 이것도 케이블로 잡고 있습니다. 그죠? 케이블로 잡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케이블이 어떻게 죠? 강철 케이블은 인장에는 그 구조적 역할을 하는데 압축에는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허브랑 주위에 있는 립을 잡고 있는 강성 케이블은 인장제로서 역할을 하고 이거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자전거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한 이쯤에서 보면 밑에 있는 스포크, 그죠? 스포크 강성 케이블만 인장제 구조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어느 전기되어 있다고 볼 때, 그러면 그 위쪽에는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럼 그 압축력은 누가 받는 거죠? 외곽에 있는 립을 형성하는 이게 그 입체 트러스가 받는 거죠.
입체 트러스가 구조 역할을 하고 요 밑부분은 입체 트러스와 스포크라는 강성 케이블이 같이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자전거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떤 중앙에서 위에 있는 스포크가 인장제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밑에 있는 스포크가 인장제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르죠. 모양은 같지만 구조적 힘의 흐름은 좀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는 런던 아이의 시공 장면입니다. 시공 장면으로 인터넷상에서 따왔는데요. 사진을 어떻게 했냐면 밑에 이쪽이 템즈강이 있잖아요. 템즈강 하부에 바지선을 이렇게 띄워서 바지선도 있고 지지 발판을 넣어서 여기를 조립을 했답니다.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트러스라고 보이는 이렇게 경사진, 그죠? 경사진으로 강관부터 다 이렇게 눕혀놓고서 만들었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포크, 그죠? 강성 케이블도 달고 그런 다음에 만든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린 거죠. 땡긴 거죠. 여기 땡겨서 천천히 세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던 거를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세워서 나중에 바깥에 있는 강성 케이블로 또 고정을 시킨 거죠. 고정시킨 거죠. 그런 시공 장면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뒤에 보이겠지만 여기 요 점, 여기 그 기둥 역할을 하는 A자형의 기둥 역할을 요 부분이 회전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전하게 핀을 꽂아서 아까 보여드린 회전단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회전단으로서 지점을 구성하는 것은 시공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시공적인 이유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터미널 같은데 보면 경사 철골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기둥이 경사질 경우에는 시공성을 고려하고 또 시공의 그 오차를 흡수하기 위해서 회전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단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캔틸레버 구조는 단독인 구조로 형성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뭐죠? 하단이 고정단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안전구조물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를 회전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안전구조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이거 당기는 거 있죠? 인장제로 당겨서 이 뒤에 있는 당긴 케이블과 그리고 두 개의 기둥과 감관 기둥이 트러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삼각형 형태를 해서 트러스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게 회전단으로서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가능하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적 원리와 그 다음에 시공적인 이유와 그런 거에 따라서 지점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시공적인 이유, 구조 역학적인 이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점을 형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상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포크가 여기 중심축을 기준으로 두열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두열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는 아마 또 시공 중에서 이거를 아까 잡아 당긴다 올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올렸다 그랬잖아요. 세워 올릴 때 이건 또 인장제로서 또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전부 이 모든 스포크가 그래서 강성 케이블이 역할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강관이죠. 강관 기둥인데 이것도 테이퍼지게 예쁘게 만든 거죠. 예쁘게 만들었고 강관 케이블 두 개로 A자가 좀 여기만 있으면 A자죠. A자가 좀 CO자로 이렇게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 요 뒤쪽을 강성 케이블로 매달았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매달아서 몇 개, 네 개의 선인가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매달았죠. 이쪽에 매달았고 요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회전단이죠. 그죠? 회전단 아까 그죠? 시공적인 이유로 회전단을 만든 겁니다. 회전단을 만들어서 여기 지점을 형성시키고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도 요 밑에는 아마도 콘크리트 기둥인 것 같아요. 콘크리트 기둥 같은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굵기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요 콘크리트 기둥은 아마도 밑에가 고정단이고 이렇게 경사져 있는 기둥이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 회전단에서 생기는 발력이면 수평 발력과 수직 발력 있죠. 밀는 것과 누르는 힘 이거를 여기서 이 캔틸레버 보가 견뎌서 여기서 뭐
발력 모멘트나 또는 뭐 수평 발력이나 수직 발력으로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캔틸레버의 경사진 강성이 큰 콘크리트 기둥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세부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바깥쪽에 제가 뭐라 그랬죠? 립을 구성하는 거는 트러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트러스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조물의 절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배울 거지만 트러스는 보통 여기 보면 강관이 하나 이렇게 가 있고요. 밑에는 강관이 아마 두 개가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트러스라고 입체의 트러스고 그 다음에 여기 절점은 가세 플레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여기는 핀입니다. 핀. 그죠? 핀의 형태를 띄우면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점이 강절과 핀절이 있다고 보면 핀절 형태로 핀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스포크라는 것이 이 트러스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핀 형태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제 관람차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관람차들이 매달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예. 여기도 뒤에 강광기둥 두 개에 여기 보면 매달려 그 강선 케이블이 당기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쏠리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쏠리려고 하는 것을 강선 케이블이 잡아줘서 이 강선 케이블 뒤에도 뭔가 지점이 있겠죠. 그렇죠? 강선 케이블이 뭔가 지점이 있을 겁니다. 이 지점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핀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그렇죠? 강선 케이블 당기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을 거고 이 핀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수평 발력과 수직 발력이 뭔가 있겠죠. 이 당긴다면 이렇게 이거를 불력을 따져보면 이런 힘과 이런 힘으로 나눠주니까 이 지점에서는 다시 이런 힘과 또 밑으로 작용하는 힘, 기초가 뜨려고 하는 힘에 대한 저항력을 발휘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또 기초 설계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되게 중량의 기초가 뽑히려고 하는 힘이 발생할 테니까 뽑히지 않기 위해서 뭔가 적당한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당기는 것도 있지만 옆에서도 막 잡고 있죠. 여기 보면 옆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바람을 받아서 아마 질 위험할 거예요. 근데 바람을 받을 때 뒷면에서 치는 바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잡아 당기고 있잖아요. 이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저항력이 어느 정도 그죠? 괜찮지만 앞에서 정면에서 부는 바람, 정면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분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걸 눕혀놓은 거죠.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왜냐면 경사지 이것도 앞쪽으로 쏠리게끔. 왜냐면 뒤집어지는 이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앞으로 이렇게 숙인 거죠. 숙였죠. 근데 이거마저 예를 들어서 넘어가면 바람이 아주 큰 태풍이 와서 이거를 넘어지려고 하면 그때 이제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케이블들이 넘어지지 못하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의 여러 가지 종류의 하중에 대해서 이 구조물이 안정적인 구조물 역할을 하도록 검토를 하는 거죠. 그렇죠? 힘을 예상하고 힘의 흐름을 예상하고 그 힘의 흐름에 저항하게끔 만드는 그게 정말 구조 계획이라고 그랬죠. 예, 이것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뒷모습인데요. 뒷모습인데 그죠? 여기를 잡아 빼는 강성 케이블이 여기서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받치고 있고요. 그 저 윗부분에도 두 개가 또 이렇게 그죠? 강성 케이블이 잡고 있고 이 밖에도 아까 옆에서 강성 케이블 다른 강성 케이블도 보였죠. 그래서 이런 강성 케이블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상세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스포크 듀얼로 배치된 스포크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그죠? 중심축을 보여주고 있고 강관이고요. 이거는 아까 제가 캔틸레버라고 그랬죠. 이 회전단의 지점에서 그렇죠? 이 고정단이고 이렇게 뽑혀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뭔가 수평 발력과 수직 발력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 고정단 하부에는 엄청나게 큰 모멘트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휨 모멘트가 발생을 해서 휨 모멘트가 발생한 쪽에 단면이 두꺼워야 되고 그렇죠? 위로 올라갈수록 휨 모멘트가 작기 때문에 단면을 작게끔 만들어 준 거죠. 이것도 다 역학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스포크가 보이고 매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바깥쪽 립 부분이 입체 트러스죠. 여기 보면
현재가 두 개 있고 위쪽에는 강관으로 현재가 하나 있고 이 사이를 외부재가 엮여서 삼각형 형태의 트러스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부에 아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 기계로 약간 이렇게 조금씩 돌린다 그랬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기계로 수정되는 그러다 보면 양쪽 기계에 이렇게 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반력을 견디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껴 있는 형태로 기계를 조금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부의 구조물이 좀 보이죠? 여기 보면. 그렇죠? 하부에 별도로 바닷속으로 그러니까 강 쪽으로 내려가네요. 뿌리를 내리는 뭔가 구조물이, 그렇죠?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부에도 어떻게 보면 지점 역할을 하는 거죠. 지점. 그 립을 기준으로 보면 립 하부에는 어떻게 보면 핀 또는 롤러, 회전할 때는 롤러가 되겠죠. 그리고 회전을 안 시킬 때는 핀 역할을 하는 지점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